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계역학 11번째 시간입니다. 본차 시에는 열 전달에 대한 두 번째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났네. 자네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 뭔데? 이야기해보기나. 얼마 전에 PDP 텔레비전을 구입했는데 우연히 텔레비전을 만져보니까 너무 뜨거운 거야. 소음도 심하고. 얼핏 PDP 텔레비전에서 발열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PDP 텔레비전을 안 뜨겁게 하는 방법은 없나? 일반적으로 PDP 텔레비전은 발열이 다른 텔레비전에 비해서 많지. 그래서 냉각용 팬을 텔레비전 내부에 장착을 했지. 하지만 요즘 우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자연 대류 기술이라고 그것을 이용해서 발열을 최소화하도록 텔레비전을 설계하고 팬을 없애는 것이라네. 아예 그런가? 이미 연구를 하고 있군. 그렇지. 이미 말한 대로 열 전달 중에서 대류에 대한 이론이 많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네. 본차 시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열 전달의 세 가지 방법 중 대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류 열 전달이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열 전달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열 전달률을 수식으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열 전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학습했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건가요? 본차시에서는 열 전달의 기본 형태 중 하나인 대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생활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차시에서 공부한 열 전도는 대류를 공부하기 위한 기초 지식이 되기도 하므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도와 대류가 복합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본차시의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지금부터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여러분의 학습 준비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평가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 주위에 대류 현상을 볼 수 있는 기계가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요. 자동차 엔진에서 연소가 일어나면 연소실 내부는 통상 1000도씨 이상의 연소가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금속으로 만들어진 연소실 벽면은 녹거나 거의 변형되지 않습니다. 금속의 용융점 이상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가스로 연소실 내부가 가득 참에도 불구하고 왜 연소실 벽면은 녹거나 변형되지 않을까요? 이는 연소실 내벽 주위에 열 경계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한 연소실 벽 바깥에는 냉각수가 흘러서 연소실 외벽의 온도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즉, 연소실 내외 벽면 주위에서 대류 열 전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아침 컴퓨터를 켜면 본체 내부에서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가끔씩 귀에 거슬리는 팬 회전에 의한 소음. 그 소음이 없다면 쾌적할 텐데 왜 팬을 회전시켜서 그런 소음을 발생시킬까요? 더구나 어떤 컴퓨터에는 팬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팬의 기능은 강제 대류를 일으켜 칩을 냉각시켜주는 것입니다. 만일 팬이 고장나서 회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기판의 각종 칩이 과열되어서 컴퓨터가 오동작하거나 고장나게 됩니다. 대류에 의한 냉각은 가장 흔한 열 전달 문제입니다. 우리도 대류 열 전달 현상과 원리 개념을 이해하고 열 전달률을 구하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냉각 장치를 설계하거나 새로운 냉각 장치들도 고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강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대류 현상의 개요. 인위적인 유동에 의한 대류 현상을 강제 대류라 하며 밀도차에 의해 수반되는 유동에 의한 대류 현상을 자연 대류라고 부릅니다. 또한 상변화, 즉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거나 반대로 기체가 응축되는 물리적 과정을 수반하는 대류 현상도 있습니다. 본 차시에서는 상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강제 대류와 자연 대류에 대해 주요 사항을 다루겠습니다. 앞의 차시에서 대류에 의한 연류속을 다음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위의 연류속은 국소 연류속에 해당하며 H는 국소 대류 계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총 열 전달률은 고체 표면 전체에 대한 평균 대류 계수 H바와 열 전달 면적 AS를 사용하여 다음 식으로 나타냅니다. 이 두 식에서 알 수 있듯이 대류 열 전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대류 계수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앞차시에서도 설명했듯이 대류 계수는 물성치가 아니라 유동 상황과 고체 표면의 조건에 따라 바뀌므로 단순히 구할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대류 계수는 고체 표면에 형성되는 온도 경계층에 의해 결정됩니다. 앞에 유체역학 모듈에서 운동량 전달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계층을 속도 경계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열 전달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계층을 온도 열 경계층이라고 생각하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온도 경계층이 형성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유체역학 모듈에서 공부했듯이 델타는 속도 경계층, 델타 T는 열 경계층 두께를 나타냅니다. 경계층 내에 온도 구배가 존재합니다. 경계층 내에서의 조건들과 대류 열 전달 계수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체 표면의 선단으로부터 임의의 위치에서 고체 표면에서의 국소 연류속을 구하면 다음 식과 같습니다. 이 식을 이용하여 대류 계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류 계수는 고체 평면에서의 온도 구배에 의해 좌우되며 평면에서의 온도 구배는 온도 경계층의 특성에 의해 좌우됩니다. 따라서 대류 열 전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도 경계층의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유동이 측류인지 난류인지에 따라서 대류 열 전달률이 달라지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류 열 전달 현상은 유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유체역학에서 다루는 연속 방정식인 질량 보존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보존 방정식을 연립하여 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 상태 비압축성 2차원 유동, 일정 물성치인 경우 직교 좌표교에 대한 지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속, 운동량 방정식만 고려할 때 미지수는 U, V, P이고 방정식 3개이므로 에너지 방정식과 독립적으로 U, V, P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방정식까지 고려하면 미지수 4개, 방정식 4개를 풀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속도 경계층과 온도 경계층을 함께 나타낸 그림입니다. 유체역학 모듈에서 속도 경계층의 두께는 아주 얇고 속도 변화는 오직 속도 경계층 내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경계층 근사를 적용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온도 경계층이 존재한다면 굳이 위의 지배 방정식을 풀기보다 간략한 경계층 방정식을 푸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경계층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벽면에서의 연류속은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공부했습니다. 다음으로 레이놀즈 유사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것은 마찰 계수와 열 전달 계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를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 유동에 의한 대류. 외부 유동에서 고체 표면으로부터 유체로 또는 유체로부터 고체 표면으로의 대류 열 전달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좀 더 범위를 좁혀 상변하는 수반되지 않는 저속 유체로 인한 강제 대류만을 생각합니다. 무차원 수인 누셀 수는 레이놀즈 수와 프란틀 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누셀 수를 알면 대류 열 전달 계수를 알아서 열유 속도는 열 전달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누셀 수와 레이놀즈 수, 프란틀 수의 관계식을 구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즉 주어진 유동 상황에 적합한 상수 C, M, N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값들을 구하는 방법에는 실험적인 방법과 해석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해석적인 방법을 이용하려면 약간의 수학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본 강좌에서는 자세한 해석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많은 고체 표면의 형상과 유동 조건에 대해 식들이 이미 구해져서 열 전달 문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수학적 지식을 적용하여 복잡한 식을 풀기보다는 문헌을 통해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유동 상황에 가장 적합한 식을 찾아 적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부 유동은 유체가 주위 표면에 의해 갖춰진 유동이므로 경계층 발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유동입니다. 내부 유동에서 발생하는 대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속도 경계층의 발달, 온도 경계층의 발달 과정을 이해해야 하며 다음에 두 그림은 원형 관내에서의 속도 경계층과 온도 경계층의 발달 과정을 그린 그림입니다. 외부 유동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내부 유동에 대해서도 위의 유동 및 온도 변화 특성을 토대로 지배 방정식을 풀어 누셀수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균일한 표면 열유속을 갖고 측류이며 완전히 발달된 조건을 만족하는 원형 관내에서의 누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구 영역에서는 훨씬 복잡한 식으로 표현되며 난류 유동의 경우에도 상당히 복잡한 식으로 표현됩니다. 자연 대류는 밀도차에 의해 유발되는 유동에 수반되는 대류 열 전달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주위 유체보다 고온의 수직 벽면이 있다면 벽면 주위의 공기는 뜨거워 밀도가 낮아지므로 부력에 의해 위로 움직이는 유동이 유발됩니다. 주위에 정지하고 있는 유체는 벽 쪽으로 빨려들게 됩니다. 이렇게 유발되는 유동에 의해 열 전달이 발생합니다. 자연 대류의 경우 운동량 보존 방정식에 부력항이 추가됩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고려해야 하는 부력항을 강제 대류에서는 무시할 정도로 작아 제외한 것입니다. 다음 식과 같이 우변의 세 번째 항에 부력이 고려되어 있습니다. 부력항을 고려하여 앞장에서 공부한 방식대로 경계층 방정식을 유도하고 무차원 인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연 대류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무차원 수는 레일리 수와 그라스호프 수입니다.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지금까지 대류 열 전달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열 교환기는 대부분 대류 열 전달을 적용합니다. 열 교환기 설계 시 본 차시에서 익힌 내용을 기억해두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배운 학습에 대하여 간단한 퀴즈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딩동댕. 정답입니다. 정답은 땡.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딩동댕. 정답입니다. 대류란 고체 표면과 움직이는 유체 사이의 에너지 이동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류의 열 유속과 열 전달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대류 계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전기계군이 말했듯이 대류 열 전달은 고체 표면과 움직이는 유체 사이의 에너지의 이동을 말합니다. 대류 열 전달에는 강제 대류, 자연 대류, 상변화를 수반하는 대류 등이 있습니다. 대류 계수를 구하는 것이 대류 열 전달률 계산을 위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해석적 또는 실험적인 방법으로 무차원수인 누셀수를 구합니다. 누셀수를 이용하여 대류 계수를 구할 수 있으며 결국 대류 열 유속과 열 전달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열 전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열 전달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열 복사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